예, 안녕하십니까. 힘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다빈치 쉬운 주식의 다빈치입니다. 자, 2020년 9월 5일 토요일인데요. 주말 잘 쉬고 계시는지. 일단 뭐 금요일날 미국 시장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요일날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해서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이 좀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개인들, 동학개미라고 좀 봐야겠죠. 개인들의 어떤 엄청난 매수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또 하락으로 마감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전장에 상당한 낙폭을 키우다가 오후장 장마판에서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한 부분이죠. 그나마. 자, 일단은 미국 월요일날은 노동절로 이제 미국 증시는 휴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향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 이틀에 걸쳐서 이제 우리 한국 시장에 어떤 흐름이 좀 나올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이 되면 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전까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제가 하는 분석과 또 개인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부분 한번 종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원익 QNC입니다. 반도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과 또 이제 이 소재를 만드는 업체죠. 크게 쿼츠, 세정, 세라믹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2019년 기준으로 이 원익 QNC의 매출 비중에서는 쿼츠 쪽이 70% 정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세정 25%, 그 다음에 세라믹이 이제 한 6%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왜 이 원익 QNC를 제가 볼 때 이제 보셔야 되느냐? 일단은 크게 이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원래는 TSMC 쪽하고 삼성전자 쪽의 매출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업황부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상당히 이 원익 QNC도 좀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기업, 두 회사가 좀 더 생산 설비를 좀 늘리면서 좀 뭔가 매출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서서히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의 램 리서치 부분에서의 그 회사의 어떤 애칭 장비의 점유율이 지금 원익 QNC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년에 계속 공급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램 리서치 같은 경우가 이제 장비사죠. 장비사 쪽의 매출 비중이 빠르게 회복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확대를 되고 있는데, 지금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종합반도체 업체입니다. 종합반도체 업체고,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사죠. 그러니까 원익 QNC는 종합반도체 업체와 장비사 이 두 개의 매출을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TSMC 쪽과 삼성 파운드리 쪽만큼은 좀 이제 기대를 좀 다시 정상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추가해서 램 리서치의 이 애칭 장비 쪽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요게 이제 좀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정 쪽입니다. 세정 쪽인데, 세정 쪽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이 원익 QNC는 본사와 그다음에 나노윈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원익 서한이 있습니다. 이게 시안이죠, 중국에. 요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나노윈하고 본사는 흑자를 좀 계승되고 있는데, 원익 서한이 적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중국 시안 이쪽의 낸드 설비 내에서 점유율이 이제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이제 적자폭이 축소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체크 포인트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본사 쪽에서는 저번에 아마 뉴스도 보셨겠지만 삼성전자에서 LED 미니 LED TV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출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이 매출이 발생이 된다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매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LED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 매출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이제 증착기 디퓨저 헤드라고 하는 이 코팅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은 이제 매출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결과치가 나오진 않았어요. 일단은 고객사의 어떤 이제 오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어떤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마저 된다면 이 세정 사업에 대한 원익 서한에 대한 세정 사업의 이제 적자폭 축소와 그 쿼츠 에칭 장비 그 부분에 대한 램 리서치의 점유율 확대 이걸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매출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익 QNC가 그 전에 합작법인을 만들었어요. 그 모멘티브 퍼포먼스 머터리얼즈라는 원재료 이 쿼츠와 실리콘 원재료 제조사인 미국의 회사와 이제 이 부분을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MOMQ라는 회사를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적자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원재료 공급이 중요하죠. 어차피 이 부분에서 쿼츠와 실리콘 이쪽에 대한 원재료 공급이 중요한데 이거를 수직 계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작법인을 MOMQ라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종속회사로 이제 편입을 했는데 적자를 계속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선이 하반기에 서서히 개선이 되면서 아마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이익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이익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게 지금 어떤 뭐 리포트에서도 나오가 있는 건데 저는 일단 이 부분이 일단 지금은 적자 부분으로 인해서 MOMQ에 대한 인수에 의해서 이거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MOMQ를 인수를 했는지 이걸 보시면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 완전히 원익 QNC는 수직 계열화를 했습니다. 쿼츠 쿼츠 쪽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정 쪽은 이 세정 사업 쪽은 지금 안정적입니다. 매우 안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쪽 흐름이고 거기에서 이제 쿼츠 부분이 한동안 좀 불안불안했는데 이제 서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적자 폭이 줄어든다는 건 당연히 그 전보다는 계속 이 폭이 증가된다는 거죠. 원래 플러스였지만 연결로 그렇게 좀 안 좋은 이익률이 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이제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된다. 이 세 가지 부분,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지배구조를, 표를 한번 보시면, 원익 QNC 밑에 이제 MOMQ 보시죠? 나노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MOMQ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의 원익 QNC에 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정상적으로 손가락을 폈다, 주무렸다, 굽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나노윈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정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 자회사고 실적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언급된 부분에서 이렇게 계열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 IDM이란 게 뭐냐면 종합반도체 회사죠. TSMC나 삼성전자. 여기에 대한 매출이 2019년도에 좀 서서히 좀 이렇게 조금 내려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1분기부터는 서서히 증가하는 비중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장비 사양 매출 비중도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원익 QNC는 이제 하반기에 이런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면 하반기에는 좀 상승 모멘텀이 좀 생길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고 내년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 이제 이런 흐름을
물론 이제 뭐 계속 올라가진 않겠지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저점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작점에 지금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램 리서치 쪽에 대한 원익 Q&C 쿼츠 영업이익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것도 사업별 매출, 영업이익, 추이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세정, 쿼츠, 세정, 세라믹은 상당히 적어요. 근데 이제 쿼츠가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쿼츠 쪽하고 이제 세정 그동안에 조금 이 원익 시안에서 안 좋았던 부분이 이제 좋아지고, 쿼츠도 이제 MOMQ의 정상화를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통한 정상화를 통해서 이제 모멘텀까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는 나타날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매출을 보시면 손익 부분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제 20년 올해죠. 올해부터 뭐 이 작년에 비교하면은 예상입니다만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올해부터는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죠. 현금 흐름표를 보셔도 단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100단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1000단위로 넘어간다는 거죠. 일단 이거는 예상치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이는 환경이 지금 나오져 있어요. 원익 Q&C가. 그래서 저는 요 부분과 요 이제 실적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과 앞전에 말씀드렸던 왜 Q&C, 원익 Q&C를 지금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두 개를 다 종합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원익 Q&C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고 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진입하면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자, 이게 원익 Q&C 일간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인데, 자, 이거 보시다시피 뭐 한동안 상승이 크진 않았어요. 2017년도에는 좀 상승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18,000원대를.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날에 18,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 전에 어떤 고점의 도달 구간과 지금의 모습은 좀 다르죠. 왜냐? 그 전에는 그냥 터치했다가 그냥 뭐 지지하는 구간 없이 그냥 밀렸어요. 자, 그러다가 지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올랐으면서 정배열 만들어 놓고, 완전히 정배열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지지를 했습니다. 여기 구간을 지지했어요. 13,000원대 구간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진 거죠. 저점이 높아지면서 13,000원대 구간을 지지하면서 다시 이제 요 18,000원을 좀 터치를 하고 돌파 시도를 하려는 모습, 요게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주간 차트도 보시면 이게 지금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9,000원에서 18,000원의 박스권이었는데, 연간 차트를 한번 보시면 4년 동안, 올해 이제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지금까지 요 안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9,000원대에서 18,000원을, 자, 이제는 이 원익 Q&C가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전하게 하시려면 박스권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라면, 또 거기에 원익 Q&C의 환경, 어떤 지금 영업 환경이라면 지금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저는 일단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에서 17,000원. 15,000원에서 17,0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7,000원 상단입니다. 매수 상단.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13,000원 이탈하면 안 되죠. 그래서 13,000원을 이탈하면 이때는 나오시고 다시 보셔야 돼요. 나오시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때 다시 진입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살아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거 확인하시고 나중에 진입하시더라도, 만약에 13,000원 이탈한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말씀드린 매수가 분할 매수하시고 비중은 한 5에서 10% 정도 잡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18,000원보다는 좀 더 높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만약 여기에서 한번 터치하고, 제가 볼 때는 18,000원을 돌파하고 2만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2만원까지는 한번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와 또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 거기에 이제 손절가 확인하시고, 원익쿼츠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 다 털고 이제 올라갈 상황이니까요. 원익쿼츠 QNC, 원익쿼츠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 쿼츠라는 것 때문에 제가 헷갈렸는데, 원익 QNC 이제 보셔야 되는 시점이다. 이제는 보셔야 되는 시점이다. 4년 동안 박스권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은 뭐 1년이 안 됐지만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 연간 차트로도 이걸 보셨을 때는 의미를 좀 좋게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거래량이 좀 붙었잖아요. 좀 이렇게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위에 가장 안전하신 분들은 여기를 돌파하면 18,000원을 돌파하면 진입하는 게 안전하겠지만 또 가격이 좀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단기로라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 그래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또 이제 손절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시고 이제 반도체 쪽도 슬슬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보셔야 되고 제가 계속 반도체 관련주도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원익 QNC 한번 잘 보시고요. 또 카페에 제가 리포트 자료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매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만약 매매하셨다면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과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